최근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인해 국가수사본부장에 취임한 지 하루 만에 낙마한 가운데 경찰까지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문제를 일으킨 자녀들로 인해 자리를 내어놓거나 은퇴까지 간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3월 13일 월요일 토마토픽은 정치인 자녀 잔혹사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 검찰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지만 아들 학교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하루 만에 사임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정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 징계로 수시 지원이 불가하자 수능 100% 전형을 이용해 서울대에 입학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입시 요강 논란도 야기됐습니다. 반면 피해자들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해외로 나갔다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분노를 샀는데요. 심지어 정 변호사는 아들의 학생부 기록을 위해 학교폭력 징계에 불복, 수년간 소송을 이어가며 아빠 찬스를 쓴 것으로 알려져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경찰은 정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지원 당시 아들 학폭과 관련한 행정소송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시민단체 고발이 접수되자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 변호사 이전에 아들 스캔들로 곤욕을 치렀던 정치인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들 수 있겠습니다. 2017년 당시 래퍼 노엘이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노엘은 이를 부인했지만 장 의원은 사과와 함께 당시에 맡고 있던 바른정당 대변인직과 부산시 당위원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이후 2021년 노엘이 무면허 운전, 경찰관 폭행 등 논란을 다시 한번 일으키면서 장 의원은 또다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캠프 총괄실장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장 의원은 자식을 잘못 키운 아비의 죄를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 등 각종 논란으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 전 아들 리스크가 불거졌습니다. 2021년 당시 이 대표의 장남 이 씨는 상습 불법 도박과 더불어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이 대표 측은 성매매 의혹은 부인하면서도 상습 불법 도박과 관련한 글을 올린 당사자가 아들이 맞다. 아들이 일정 기간 유혹에 빠졌던 것 같다며 인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미 형수 막말 논란 등으로 도덕성에 심각한 치명상을 입은 바 있는데요. 아들 역시 도덕성이 결여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논란은 가중됐습니다. 결국 이 대표는 2022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지지율 0.73%포인트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이 대표의 대선 패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들 리스크도 이를 거들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2019년 8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된 이후로 조수석과 그 주변에 대한 부정부패 의혹 등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딸 조민 씨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조 씨 관련 논란들은 조국 사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후 딸에 대해 논문 저자 부당 등재 의혹과 자기소개서 허위 경력 서술 및 이를 통한 부정 입학 의혹이 제기됐고 조 수석은 결국 장관 임명 35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또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는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범죄, 증거인멸 및 은닉 관련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일부 유죄 선고를 받고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딸 조 씨 역시 7대 허위 스펙 기재 및 입시 비리로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5년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들이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는데요. 2017년 3월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정 의원 아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정 의원은 그동안 정치인으로 살아오며 아버지로서의 역할에는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도 제 아이도 함께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는데요. 이후 정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컷오프돼 4년간 야인으로 살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이 해당 사건 때문에 정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2014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몽준 후보는 아들의 발언 한마디로 사실상 정계 은퇴로까지 밀려났습니다. 정 후보 아들이 온라인의 세월호 사건과 관련 고위공직자에게 물을 뿌리는 유족들을 향해 시민의식이 미개해서 국가가 미개하달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는데요. 정 후보는 자식 잃은 부모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아들의 불찰이라면서 즉각 사과하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결국
정 후보 지지율을 떨어뜨리는데 한몫했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하고 맙니다. 이후 정치적 재기가 어려울 정도로 몰락했습니다. 보수 진영의 대권 잠룡이었던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도 아들로 인해 정치 경력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습니다. 먼저 2014년 아들이 군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하거나 성추행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게 밝혀졌는데요. 남 전 지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유력한 대권 주자에서 사실상 탈락했습니다. 이후 2017년 9월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또 아들이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요. 남 전 지사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불찰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후 2019년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정치인의 자녀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뒤따르는 논쟁이 있습니다. 바로 수신제가와 연자제인데요. 공자가 말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는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고 집안을 가지런하게 하며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받는 뜻입니다. 나라를 다스려야 할 정치인이 집안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면 정치인으로서 소양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반면 부모에 대한 막무가내식 비판이 부당하다는 일종의 연자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본인의 일이 아닌 일로 과도한 비판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인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토마토픽이었습니다.